네, 안녕하십니까. 으뜸병원 척추통증센터의 박용민입니다. 저번에 풍선확장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가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시술 영상에 대해서도 직접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통증센터의 양재민 원장님이 실제 시술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풍선확장술 기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유 카테터라고 국내에서 개발돼서 세계 최초로 풍선확장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장비입니다. 기구를 좀 살펴보시면은 맨 왼쪽에 풍선이 벌어지는 그 장비가 있고,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치료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선을 벌리는 조형제를 주입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방향지시 다이얼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카테터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방향 조정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카테터에 대해서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풍선을 벌리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. 방향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서 실제 오른쪽 시술 영상을 보시면은 안 좋은 쪽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을 찾아 들어가서 막혀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뚫어줄 수 있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풍선확장술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. 이제 실제 수술방에 가서 풍선확장술을 하는 그런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, 그 전에 간략하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풍선확장술의 실제 대상이 어떻게 되냐, 척추 협착이나 심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다리가 많이 저리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. 장점이 있다면은 국소마취를 이용해서 보통 20-30분, 길어도 1시간 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. 그리고 심한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.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, 신경성형술과 풍선확장술이 무엇이 다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신경성형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구에서 풍선 기능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착된 부위를 뚫어주고 약물을 주입하는 단계까지가 기존의 신경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고, 거기서 이제 수년 전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해서 그 장비 끝에 풍선을 더해가지고 막힌 부분을 한 번 더 뚫어주고 직접적으로 유착 부분을 박리를 하고 협착을 해결하고 거기에 치료 약물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 풍선확장술이다. 기존의 신경성형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풍선확장술 카테터라는 기구를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에 신경이 좁아진 부위까지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면은 풍선 확장을 통해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치료 약물을 주입을 해서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고 유착된 부분을 넓혀주게 됩니다. 이 과정을 마치면은 시술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통증센터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양재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피적 경막의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 확장술을 시행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풍선 확장술을 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. 국소 마취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시술 시간이 30분 이내로 굉장히 짧고요. 이제 환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위가 안 좋은지 찾아내면서 시행하는 시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는 출혈 등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시고요. 하루 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풍선 확장술을 하면 정말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. 척추 협착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신경 협착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다리에 힘 빠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요. 환자분 10명을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중에 8, 9분 정도는
효과를 많이 보시게 되고요.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요. 여기 지금 가운데 크게 보이시는 게 디스크고요. 가운데 쪽에 이제 신경다발, 즉 척추관이 지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신경분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으로 신경다발이 있고 신경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.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 있는 뼈가 자라나오면서 척추관이 많이 눌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 옆면에서 보게 되면 요추 4번과 지금 요추 5번 사이에 이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될 때 꼬리뼈 쪽에서 접근을 하는데요. 여기 모형에 보시면 우리 꼬리뼈 쪽에는 이렇게 신경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꼬리뼈를 옆쪽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바늘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가 큰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고요. 바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카테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환자분 이쪽 편이 우측이고 이쪽 편이 좌측입니다. 그래서 먼저 우측으로 접근을 했고요. 우측에 문제 있는 부위로 접근을 해서 지금 조영제를 쏴봤을 때 조영제가 잘 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지금 부풀려져 있는 까맣게 보이는 게 저희가 풍선을 확장한 것이고요. 이 풍선을 확장하고 나면 이렇게 조영제가 잘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좌측으로 접근을 했고요. 좌측도 이쪽 부위가 문제가 있는 부위고 이제 조영제를 쐈을 때 조영제가 잘 안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부풀려진 게 저희가 풍선을 확장을 한 것이고요. 확장하고 난 다음에 조영제가 이렇게 신경줄기를 따라서 잘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영제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이 디스크 뒤쪽에 있는 경막 외곽을 따라서 조영제가 퍼지는 것인데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잘 퍼지지 않던 조영제가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잘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다 보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척추 협착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기존 신경 성형술과는 다르게 앞쪽에 풍선 확장이 추가가 되었고 방향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척추 협착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 감소가 되고 보행의 거리가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로만 시행을 할 수 있고요. 하루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어서 퇴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풍선 확장술의 실제 시술 장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척추 협착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이 비수술적인 치료인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